안녕하세요, 마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위헌이냐 합법이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탄핵 자체는 합법이 되었죠.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움직임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권력을 의회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탄핵 재판이 합법이냐 위헌이냐 재판을 한 이유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민간인 트럼프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에 전 대통령도 법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해서 대통령에 포함되는지 해석을 재판으로 정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합법이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도 의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민주당 50명은 전원 합법이다. 공화당 50명은 6명이 합법이다. 나머지 공화당 44명이 위헌이다 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가 보인다 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의 큰 그림을 본다면 트럼프 탄핵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탄핵 재판을 하게 되면 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되려면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트럼프는 탄핵이다 이것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즉 67명이 트럼프는 탄핵이다에 투표를 해야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자체가 위헌이다 합법이냐 이 재판에서 합법이다가 56명뿐이 안 되니까 트럼프 탄핵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이 결과와 트럼프 탄핵 재판은 별개라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권한을 의회가 가져가냐 법원이 가져가냐 라는 시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삼권 분립을 위해 트럼프는 탄핵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권한은 법원이 가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한 의원이 탄핵은 위헌이다에 투표했다면 탄핵 재판에서는 트럼프는 탄핵해야 된다에 투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가능하죠. 이 권한은 의회가 가져야 돼. 하지만 트럼프는 탄핵되면 안 되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재판은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일단 주체가 의회이지만 재판은 재판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면 대법원장이 재판관 자리를 맡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연방대법원의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이죠. 1월 14일 기사 로버츠가 트럼프 탄핵의 재판을 할까? 아마도 라는 기사를 보면 전부터 로버츠가 이 탄핵 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로버츠는 하지 않았습니다. 로버츠는 이 탄핵을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버츠는 반 트럼프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트럼프를 탄핵해선 안 된다가 아니라 전 대통령 탄핵 권한은 법원이 가져가야 된다 라고 들리네요. 아무튼 대법원장이 거부를 했으니 가장 높은 직책이 이 권한을 가지는 게 맞겠죠?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서 상원의원장은 부통령이죠. 즉 카멀라 해리스가 의원장으로서 이 재판관 자리를 맡는 게 옳은 그림이지만 이 카멀라 해리스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랑 관련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로버츠 대법원장을 대신해 패트릭 레히라는 연방 상원의원이 대표로 재판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대법원장이 트럼프 탄핵을 거부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에서도 의원들은 이러한 걸 의식해 트럼프는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결하는 사람도 있죠. 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은 권력투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말도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크 메도우 전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시절의 참모이죠. 트럼프가 선동했다는 시위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주지사에게 1만 명 군인을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워싱턴 DC 주지사가 이걸 거부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워싱턴 DC 주지사는 반 트럼프 민주당 사람입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또한 연방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죄 판결될 것이다. FBI에서 시위를 일으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가 왔다. 여기서 확실히 안 것은 이 시위는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이 없다는 게 확실히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대형 언론은 이런 FBI 보고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미디어에서만 다루고 있죠. 또한 랜드풀 상원의원은 지금 탄핵해야 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의원 리더입니다. 작년 3월에 최고재판소 앞에서 척 슈머는 사람들을 모아 집회를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낙태를 인정해야 된다는 집회였고 여기서 낙태를 반대하는 2명의 재판관을 탄핵하자는 연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2명 재판관은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척 슈머는
이 두 명의 재판관은 큰 죄를 범하고 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재판관을 습격하라는 식의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러한 연설을 한 척 슈머를 비판하는 문서도 발표했죠.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건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맛조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상원의원과 대법원의 권력투쟁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가지려는 권력 집중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버츠는 이 탄핵 재판을 반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중요하죠. 근데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원장을 경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멀라는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데 탄핵위원 합법 재판까지 자신이 나서서 합법화한다면 이 권력 집중이 너무 티가 나기에 한 발 물러서 재판관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했으니까. 과거 하원의장 펠로시는 대통령이 몸이 아프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게 주자는 법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 대통령 직책, 권한,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의회에게 권력 양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확실히 권력을 의회에 집중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재판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권한을 조금씩 빼앗아 오겠죠. 그리고 대통령 바이든을 퇴장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많죠. 치매설이 돌았던 것을 이용하여 사람이 아프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 부통령이 대신한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트럼프 탄핵이 중요한 것이죠. 부정선거가 증명되고 바이든이 퇴장하고 여기서 카멜라 해리스는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었다. 원래 트럼프가 들어서야 하지만 트럼프가 탄핵된 상태라면 탄핵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부통령을 앉히면 됩니다. 해리스가 무리라도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신하는 방법을 쓰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의회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심이 있었죠. 거의 확실히 부정선거죠. 이기고 있던 공화당 의원의 표가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서 민주당 후보가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당한 것과 비슷한 방법이죠. 여러모로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힘을 잃고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고 있죠. 권력의 집중화가 과연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각 나라에서 집중된 권력이 하나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맛조개였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작년을 딛고 올해는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